자, 안녕하십니까. 삐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장전 영상에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었는데, 치료제 이슈가 뜨면서 아무래도 진단키트 업이 주들이 조금 눌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플을 조금 꺼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제 예상이 조금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종가 기준 62,1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다시 6만원대의 저점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이 시즌에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생각이 사실 들긴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6만원대가 사실은 어떤 바닥권이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최저 바닥이고 지금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바닥권이 6만원 선이다라고 봤을 때 또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뒤에서 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동나버리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 특히 우리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누군가가 봐도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인데 주가는 전부 반대로 가니까 이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개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 혹은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는 건가? 실적만 있는다고 가는 게 아닌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과 처음에 이 믿음을 갖고 진입했던 종목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것들이 생기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아마 지금 많은 개미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돌아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 밑에서는 절대로 매도 안 할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수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후에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은 두 번이나 추매를 했는데 두 번 다 고점에서 추매를 해버려서 사실은 참 우픈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죠. 옛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이런 것들 실적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런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을 때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물론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재무제표를 중요시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리고 ROE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뛰어난 회사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믿고 저도 그렇게 갈 거다라는 것을 이 시젠이라는 기업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손절 타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를지언정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한테 익절할 수 있는 모습 혹은 수익이 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15만원 충분히 돌파하고 정고점 충분히 돌파한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천정윤 대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100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반신반의합니다만 최소한 10조 이상은 갈 기업이다라는 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 3조 조금 넘는 이 시총 정말 저가격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뒤에 특징 요소도 살펴보겠지만 크게 사실 문제가 없는 회사고 사회 공헌도도 높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자사주 배당 이런 것들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주를 위해서 친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 요소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매물을 한번 보시면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최근에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고, 경제 기여액도 바이오 500대가 바이오 중에서 지금 1위입니다. 1위고, 모든 협력사, 임직원, 정부 다 좋은데, 지금 주주, 특히나 우리처럼 어느 정도 고점에 물려있는 주주들 빼고는 지금 다 웃고 있다. 다 웃고 있고,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게 더 갈 거다라는 것을 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 의견에는 끝까지 들고 가볼 거고, 그리고 지금 기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중요하죠. 자, 시젠은 향후에도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시젠 관계자는 올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분기 배당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를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뭐 희망회로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한번 해주고 배당금을 조금 삼성처럼 특별 배당금을 한번 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유보율이라든지 지금 이익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부도 좋지만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고 하시니 그런 쉬우면서 주주들의 어떤 한심을 살 수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좀 바램입니다. 바램.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잠깐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PCR 검사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두 번, 세 번은 PCR 검사를 해야 음성을 뜨면 격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신 치료제 다 일회성이지만 PCR 검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진단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 진단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낮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지만 최근에 전세기가 뜨면서까지 우리나라 진단 제품을 저렇게까지 수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보다 지금 이제 제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젠이라는 이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그리고 이 제품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데 뭐가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세기까지 뛰어가면서 저렇게까지 긴급하게 할 의미가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젠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이 앞으로 늘렸으면 늘렸지 적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진단키트의 시장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시젠이 지금 이 정도라면 한 이 정도만 먹어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경쟁력에서 있어서 제품의 성능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이나 캐나다 FDA 승인을 놔두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빨리빨리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 이런 뉴스가 없다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우리가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호재성 이슈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약에 일어난다면 지금 진행 과정이라도 뉴스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가진단 키트도 지금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났고 마찬가지 자가진단 키트만 동이 난 게 아니라 방역 지금 패스 수요 겹치면서 미리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공고를 하면서 PCR 검사까지도 같이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음성 증명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가진단 키트는 물론이거니와 PCR 검사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진단 회사들, 특히 시젠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실적이 오르는데 또 불구하고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자, 미국 연구진이 오미크론으로 두 달 내에 세계 인구 절반이 감염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물론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기를 코로나19 변이 계속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치명률이 떨어지면 풍토병 수준으로 전환이 되고 점차 치명률 낮은 변이 바이러스로 등장하면 풍토병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과연 한두 달 사이에 될 일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으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오미크론 도입기다.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모든 인류가 맞을 수 있는 없죠. 타이밍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 접종 조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단키트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가 충분히 다양한 좋은 이슈들과 재료를 쏟아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삐대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래저래 제가 말이 조금 뒤섞이면서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제가 이렇게 상승할 때 저의 평단과 저의 모든 것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그때 돼서 댓글로, 그리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삐대 보실 분들 오늘 또 힘내주시고, 내일 특징 뉴스랑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즐거운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